안녕하세요. 3억 프로젝트 진행하는 법무법인 열린의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제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3억 프로젝트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종잣돈 3천만 원으로 2년 내에 3억을 만들어 보자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방법은 금매나 경매가 있는데 우리는 경매를 통해서 금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해보자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경매에 대해서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두 차례에 걸쳐서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과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분석 두 가지를 공부를 했지요. 근데 너무도 허탈하게도 그죠? 허탈하게도 단 두 줄로 끝이 났습니다. 실제로 시간은 30분이 걸렸습니다만은 이것저것 잡다한 얘기를 빼면 실제로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에 필요한 그 방송은 달랑 5초. 그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분석에 필요한 그 시간은 뭐 달랑 한 10초 정도, 이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핵심 포인트만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설마 이게 다일까 싶겠습니다만은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너무 방대한 양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셨죠. 이게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방대한 양 중에 하나가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은 단 한 줄. 매각 물건 명세서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확인해 보고 공란으로 돼 있으면 말소가 안 되는 권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차인의 권리 분석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들을 가려내는 작업들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뭘 통해서 확인한다 그랬죠? 물건 명세서에 보시면 최선순위 설정 일자라는 게 있는데 최선순위 설정 일자와 그다음에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비교를 해봐서 전입신고가 최선순위 설정이다 빠르면 임차인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임차인한테 뭐죠? 대항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반대로 그 전입일자가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늦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 이 공식이 잘 외워지지가 않으시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했죠. 내가 전입신고를 하러 들어갈 때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러 들어갈 때에 선순위로 설정된 권리가 있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전입신고가 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늦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들어간 거니까 굳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라는 권리를 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에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전입 일자가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빠르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부여한다. 대항력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는다는 의미다. 이 두 가지 핵심 포인트만 알면 우리는 이제부터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소형 아파트나 혹은 빌라를 우리가 입찰을 할 텐데요. 그럴 때에 이 물건 명세서를 보고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도 이제 5초면은 들어갈 물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소유자가 있는 물건 혹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 있는 물건만 들어가자고 하면 통계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열에 6개밖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나머지 이제 4개 있지 않습니까? 10개 중에 4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 중에서 또 정말 괜찮은 물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4개마저도 정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는 물건에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임차인의 보증금만큼 최저가가 떨어졌을 때 응찰하는 방법. 그래서 손해 없이 낙찰받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라는 그런 공적인 그 스탬프를 받게 되면 뭘 할 수 있다고요?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낙찰자가 낸 대금을 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데 그때의 그 우선 순위는 뭘로 둔다고요? 등기부상에서는 등기부상의 채권자들은
당연히 등기부 설정 일자를 보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등기부상의 채권자와 임차인 간에는 확정 일자와 그다음에 등기 설정 일자를 비교해 가지고 빠른 사람한테 먼저 배당을 해준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전입 신고도 했고 그다음에 확정 일자도 되게 빨라요. 그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그 절차 내에서 우리가 낸 잔금, 매각 대금을 가지고 최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니까 최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면 아무리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낙찰자한테 떠넘길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왜 그럴까요? 예, 이중의 이득을 취하면 안 되니까요. 그죠? 그 경매 절차에서도 배당을 받고 예, 낙찰자한테도 또 보증금을 또 떠넘기고 이렇게 되면 뭐 그것만큼 좋은 재테크수단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법은 그렇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해서 받는 금액만큼은 낙찰자한테 떠넘길 수 없다. 이런 거죠. 근데 보통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를 같이 받고 보통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이제 보증금을 지키고 싶으면 그렇게 받으세요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웬만하면 최선순위로 배당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이렇게 됐을 때에 보통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1순위로 배당받고 낙찰자가 떠안지 않게 될 경우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100개 중에서 거의 이제 90개, 95개 이상을 그런 물건들을 다 들어갈 수가 있게끔 됐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물건들 말고요. 그 까다로운 물건들은 그걸 이제 특수 물건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복잡한 물건들 그거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물건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사모프에는 그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까다로운 물건일수록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까다로운 물건들은 은행도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대출 안 해주거나 아니면 많이 안 해줘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최소한의 종잣돈으로 단기간 내 해결을 해서 다시금 투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경매로 잡아서 투자를 이어야 나가야 되는 사모프의 취지에는 맞지가 않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까다로운 물건은 제끼고 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이제 모든 물건을 입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론을 정리해 드린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실전 사례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예. 2017 타경 23750에 있는 송도에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름은 송도 캐슬 해머라고 하는데요. 예.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사진으로. 예. 아파트 좋죠? 예. 괜찮습니다. 예. 적용도 잘 돼 있고 웅장하게 잘 지어졌네요. 그리고 옆으로 가보면 위치가 어느 쯤이냐면 위치가 송도 캐슬 해머로 아파트인데 뭐 바로 옆에 중학교도 있고 여기는 뭘까요?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입니다. 언더우드 아시죠? 언더우드 기념관이 있고 이 넓죠. 그리고 여기는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조만간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아직은 이제 이렇게 공지들도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 다 입주하게 되면 향후 나름대로 가치가 높아질 만한 아파트이다. 그리고 옆에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임대수요는 충분히 있을 만한 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게 경매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금매로 나왔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공인중개사 말을 듣고 사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경매로 사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물건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봐야겠죠. 그죠? 사이트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만은 보통은 무료로 하는 사이트들도 있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들은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런저런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물건 명세서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아파트의 물건 명세서를 한번 열어봤죠. 당연히 이제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만 안전하다. 이게 전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인천지방법원 매각물건 명세서 돼 있죠. 그리고 사건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2017 타경 23730 부동산 임의 경매.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입찰 봉투를 넣을 때 입찰장에 가서 입찰 봉투를 넣을 때 이런 것들 다 이제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물건 번호도 나와 있고 작성 일자, 뭐 담임 법관의 이름들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 이게 등기부에 어떻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등기부의 내용을 한번 먼저 검토를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유료 정보 사이트의 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건데 등기부의 내용도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등기 권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소유권은 누구다.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줘가지고 2억 9,480만 원에 대출금으로 근저당을 설정해놨다. 이렇게 있고 또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꽂았는데 돈을 안 갚아가지고 4,990만 원 거의 5천만 원 돈의 가압류를 해놨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빌리고도 또 부족해가지고 이윤재 외 한 명한테 또 사채로 돈을 빌려 쓰고 여기 또 저당권을 설정해놨고 인천시 연수구에서 뭐 재산세 같은 걸로 압류를 또 해놨고 이렇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런 지저분한 등기상의 권리들이 말소가 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되게 그 경매를 모르는 분들은 두려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말소가 될지 떠안을 게 있을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안다고요? 그렇죠. 바로 윗단계로 올라가 보시면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뭘 보시라고요? 여기죠. 바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권리 중으로 인해서 권리 또는 가처분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가처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이 란이 공란으로 돼 있죠. 어떤 친절한 법원은 여기에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은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뭐 매각에 따라 뒤에 설정된 거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상권은 토지에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비고란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라도 또 낙찰자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 한다면 이 비고란에 공지를 해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만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등기 아까 그 지저분하게 돼 있던 것들이 다 효력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니까 다 빨간색 이렇게로 찍찍 이렇게 사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우리한테 넘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저런 문제가 없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 뭐죠? 뭐가 남았죠?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는 여기 임차인의 정보가 나와 있다 그랬죠. 임차인의 성명은 강은성이고 5층 501호 전부를 사용하고 있다. 현황조사서와 권리신고를 했는데 둘 다 똑같이 보증금이 1억 3천이다. 1억 3천이다. 그러니까는 현황조사는 집행관이 나가가지고 만나서 물어보는 거. 그래서 좀 부정확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근데 권리신고는 임차인이 계약서에 근거해가지고 법원에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름대로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둘 다 똑같이 1억 3천이다. 월세는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도 송도에 있는 아파트가 보증금이 좀 작죠. 1억 3천이면 좀 작은 편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1억 3천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뭘로 구별한다고요? 달랑 한 줄로 구별한다 그랬죠. 뭐냐면 전입신고 일자와 그다음에 여기 최선순위 설정 일자를 비교해서 빠르면 이거 전입신고 일자가 빠르면 대항력이 있고 전입신고 일자가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느리면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떠안지 않아도 된다. 이제 정말 이제 쉽죠? 그게 답니다. 근데 막상 이제 해보시죠 여러분들께서요. 2014년 3월 4일 날이 전입신고일자입니다. 내가 전입신고라고 들어갈 때 되니까 여기에 최선순위일자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2014년 2월 3일 나보다 한 달 앞선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죠. 이렇게 되면 보통 임차인들은 어떻게 되죠? 보증금을 지키려면 들어가지 말아야죠. 근데도 이 임차인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낙찰자가 이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이제 큰 저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뭘 몰라서 들어온 게 아니라 보증금이 되게 작은 거 보니까 소유자가 그렇게 그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앞에 큰 저당권이 있으니까 나는 보증금을 되게 작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들어왔겠죠. 그런데 1억 3천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신경 쓸 보증금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 물건은 들어가도 안전한 물건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되게 쉽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봤을 때에 이 지저분한 국민은행 그 2억 9,400짜리 저당권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찍 거서 나오고 요 가압류도 빨간색 거서 나오고 그다음에 요 개인이 빌려준 돈에 대한 저당도 빨간색 인천시 연수구에서 이 압류도 빨간색으로 그어서 깔끔하게 우리는 깔끔한 채로
이제 낙찰 저거를 등기부등본을 이 정리가 된 채로 넘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임차인으로 돼 있는 이 양반도 실제로는 우리가 보증금을 떠안을 게 없으니까 신경 쓸 게 없겠다. 이 양반도 나름대로 이제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사비만 주고 내보내면 된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내보내는 과정을 명도라고 하는데 명도들 되게 부담스러워하시죠? 안 나가면 어떡하죠? 예. 안 나가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그 권리 분석이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쉽죠. 이 명도도 그렇습니다. 명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실 텐데 한번 나중에 10분짜리, 20분짜리 영상 한번 보시면 정말로 쉽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아직은 명도는 낙찰을 받아야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권리 분석까지만 하고 명도는 나중에 제가 낙찰을 받고 어떤 물건을 낙찰받았는지 알려드리면서 명도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그때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경매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항목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이 물건에 10명이 들어왔고 이건 저희가 낙찰 받은 겁니다. 저희 제자들이 이제 낙찰 받은 건데 10명이 들어왔고 1등은 4억 1699만 8천 원. 그다음 2등은 4억 1300. 되게 3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죠. 이렇게 이제 4억 1000. 이렇게 해서 10명이나 이렇게 들어왔지만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낙찰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경험과 연륜 그리고 감각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조합이 돼야만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은 아직은 초보 단계니까 이런 응찰가 쓰는 요령들이 만만치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15년차 변호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차익이 작게끔 2등과 차이가 작게끔 낙찰을 받아 주지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별명이 정도령입니다. 그렇으나마나 여러분들 경험을 하시게 되면 금방 또 깨우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시세가 또 최고가는 4억 9천까지 가는데 거의 4억 1,600 정도 했으니까 한 5, 6천만 원, 많게는 7, 8천만 원 싸게 받은 것이죠. 이게 경매의 매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방송으로 권리 분석 실전 연습까지 다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은 물건 명세서에 한 줄만 확인하면 된다. 등기된 권리 중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거기에 공란으로 기재가 돼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뭐 가등기나 가처분 같은 것들이 기재가 돼 있는지 확인하면 되고 기재가 돼 있으면 무조건 피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기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90에서 95% 거의 기재가 안 돼 있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입일자랑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비교해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다 하더라도 배당을 해서 받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그것도 또 안전하게 입찰할 수가 있다. 다 배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이 정도면은 입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검색하고 입찰을 하시면 되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을 골라야 되고 또 물건은 어떻게 검색하는지 막막하시죠? 그런 부분들도 순차적으로 짧게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방송도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하는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변호사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